새벽 5시 지하철역 앞 커피트럭. 22살 청년 윤서는 오늘도 잠을 줄여가며 아픈 동생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붙여놓은 실종자 전단지. 그 속에 있는 아이의 얼굴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감동을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과연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사라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 새벽 5시 지하철역 앞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다. 윤서는 낡은 커피 트럭 앞에서 가스밸브를 열며 하품을 참았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에 들렀다 나온 길이었다. 침대에 누운 시간은 고작 2시간. 눈꺼풀은 무겁고 손끝은 차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빠, 오늘 병원 가야 해. 어젯밤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건넨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16살 여동생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약값, 검사비, 통원 치료비. 청구서가 쌓일 때마다 윤서의 숨통은 조금씩 조여왔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이 세상에서 유나를 지킬 사람은 22살 오빠인 자신뿐이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첫 손님이 왔다. 윤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렸다. 김이 피어오르는 컵을 건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손님은 1,000원을 팁통에 넣고 갔다. 윤서는 그 동전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오전 8시가 넘어갈 무렵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트럭 앞에 섰다. 커피를 주문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는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죄송한데요. 이거 하나만 붙여도 될까요?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윤서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트럭 옆면에 전단지를 테이프로 고정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한 아이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윤서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아이는 자신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어릴 적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꼬리. 윤서는 손이 떨려 커피잔을 놓칠 뻔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남자는 윤서의 표정을 살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아이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아이와 비슷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올랐다. 전단지 속 아이의 눈이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손님이 끊긴 트럭 안에서 윤서는 전단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가슴이 요동쳤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이 지금껏 몰랐던 어떤 진실의 시작일까? 그날 밤 윤서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유나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윤서는 명함을 꺼내 들었다. 정우. 아동발달연구소 연구원. 손은 떨렸지만 윤서는 핸드폰을 켰다. 마이너스. 윤서는 망설이다가 결국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내일 오전에 잠깐 시간 되실까요? 커피 트럭 앞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타났다. 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오래전 아동발달연구소에서 일했었어요. 은퇴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지만요. 윤서는 일회용 컵에 커피를 따르며 물었다. 그 전단지 속 아이가 연구소랑 관련이 있나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아이였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유독 똑똑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찾고 있어요. 윤서의 손이 멈췄다. 정우는 윤서의 얼굴을 조용히 살피며 이어갔다. 실례지만 어디 출신이세요? 어릴 때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기억나시나요? 왜 그걸 물으시죠? 혹시나 해서요. 그 아이와 비슷한 흔적을 찾고 있거든요. 윤서는 불편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우를 밀어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그 간절함이 묘하게 낯설지 않았다. 저는 부천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뒤로는 기억이 흐릿해요.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어요. 그때 제 동생 유나를 임신 중이셨는데 기적적으로 동생만 살았죠.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하나 더 꺼내 건넸다. 혹시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당신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오래된 통장 하나. 윤서는 통장을 펼쳤다가 숨을 멈췄다. 입금 내역이 빼곡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었다. 10년 전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발신인 이름은 푸른숲 공익재단. 이게 뭐지? 윤서는 통장을 들고 유나의 방으로 갔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약을 먹고 있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유나야, 혹시 엄마가 어디 재단이랑 연락한 적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 근데 오빠,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윤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왜 이 돈을 받았을까? 푸른숲 공익재단은 대체 뭘까? 그리고 정우는 이 모든 것과 어떤 관계일까? 윤서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어릴 적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낯선 사무실, 따뜻한 손길, 누군가의 목소리. 괜찮아. 내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줄게. 그게 정우의 목소리였을까? 윤서는 핸드폰을 들고 정우의 번호를 다시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 뒤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윤서는 답장을 망설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병원에서 날아온 청구서를 보는 순간 손이 움직였다. 유나 심장 정밀 검사 비용 380만 원. 통장 잔액은 45만 원. 다음 주 커피 트럭 재료비도 빠듯한 상황이었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서 만날까요? 이틀 뒤 토요일 윤서는 정우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건물. 1층 현관문에는 구아동 발달 연구소라는 낡은 간판이 반쯤 떨어져 있었다. 여기가 그곳인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꺼냈다. 이미 폐쇄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자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요. 복도는 어둡고 먼지 냄새가 났다. 정우는 2층 자료실 문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선반 가득 쌓여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정우는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담 기록입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대상 아동 Y. S남 만 7세. 가정환경 모자, 가정, 경제적 어려움, 산모 임신 중. 특이사항 또래보다 높은 책임감, 불안정한 정서 상태. 지원 내역 매월 생활비 지원,
심리 상담 진행. 윤서의 눈이 S라는 이니셜에 고정됐다. 윤서. 자신의 이름이었다. 이게 저예요? 정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계속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에는 상담 일지가 적혀 있었다. 2011년 3월 15일. S는 오늘도 어머니 걱정을 했다. 엄마가 배가 아프대요. 제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7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다. 나는 S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잘 자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기억났다. 그 따뜻한 손길. 그 목소리. 정우였다. 선생님이 저를 돌봐주셨던 거예요. 정우는 눈시울을 붉혔다. 당신 어머니는 혼자서 당신과 뱃속의 아기를 키우려고 애쓰셨어요. 우리 연구소는 그런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하지만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13년 8월 2일. 어머니 교통사고 사망. S 연락 두절. 재단 측 결정 지원 중단. 윤서는 파일을 덮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친척집을 전전했어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죠. 유나는 신생아실에 있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정우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다. 오히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저는 선생님 덕분에 살아온 거네요. 그때 그 돈이 없었다면 엄마도 저도 유나도.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서는 파일을 가슴에 안았다. 자신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선택과 보호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 앞에 서 있었다. 선생님. 윤서는 정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제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나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너스. 정우는 자료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2013년 연구소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단 측에서 지원 대상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저는 그걸 막으려다 연구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저는 당신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친척 집으로 보내진 뒤였고 재단은 모든 기록을 폐기해버렸죠. 연락처도 주소도 사라졌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넘게 당신을 찾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옛 기록을 뒤지고 당시 지원했던 지역을 돌아다녔죠. 그러다 몇 달 전 우연히 당신의 커피 트럭을 보게 됐습니다.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윤서는 주먹을 쥐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게 사실이면요. 윤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저를 그냥 두고 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이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과거를 들춰내는 게 당신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상처요? 윤서는 비웃음을 흘렸다. 상처는 이미 받았어요. 매일 밤 잠 못 자고 일하면서 동생 병원비 걱정하면서 혼자 버티면서요. 선생님이 진작 나타났다면 달라졌을까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무너지는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윤서의 핸드폰이 울렸다. 오빠. 나 숨이 안 쉬어져. 유나였다. 윤서는 파일을 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응급실은 혼란스러웠다. 유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윤서를 불렀다. 보호자분,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판막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늦어지면 위험합니다. 수술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선입금 500만 원은 내일까지 준비해 주셔야 해요. 윤서는 무릎이 꺾였다. 500만 원. 지금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복도에 주저앉은 윤서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윤서 씨, 저는 푸른숲 공익재단 담당자입니다. 윤서는 숨을 멈췄다. 정우 선생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윤서 씨의 상황을 들었어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동생분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게요. 윤서는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대신 뭘 원하시는 거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과거 기록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우 선생님을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정말로 당신을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윤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가 도움을 받는 조건. 윤서는 고개를 떨구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끄는 윤서는 응급실 유리창 너머로 윤아를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는 동생. 선택의 순간이 왔다. 과거의 진실을 쥐고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마이너스. 윤서는 재단에 전화를 걸었다. 도와주세요.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다음 날 수술비가 입금됐다. 윤아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6시간의 긴 수술 끝에 무사히 깨어났다. 오빠. 윤아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는 동생의 손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회복실에 앉아있던 윤서에게 정우가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다. 들어가도 될까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의자에 앉으며 윤아를 바라보았다. 정말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윤서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제가 맞아도 저는 지금의 저로 살 수 있나요? 정우는 잠시 멈칫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과거의 기록이 뭐라고 하든 재단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우는 윤서의 눈을 마주쳤다. 내가 선택하는 이름이 너의 인생이야. 과거는 너를 만든 재료일 뿐 내 전부가 아니야.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생님, 고마웠어요. 그때도 지금도. 정우는 윤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미안했어. 그리고 잘 견뎌줘서 고마워. 한 달 뒤 윤아는 퇴원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다. 오빠, 나 이제 학교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뭐든 할 수 있어. 윤서는 다시 커피 트럭을 열었다. 여전히 새벽이 이른 시간 지하철역 앞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윤서의 마음은 달랐다. 트럭 옆면에는 여전히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실종자를 찾는 사진. 어린 시절의 자신과 닮은 아이. 윤서는 그 전단지를 떼어내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 작은 종이를 하나 더 붙였다. 나는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첫 손님이 왔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금방 나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를 건네며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어머니, 나 잘 살고 있어요. 윤아도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저를 지켜준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윤서는 트럭 안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내 펼쳤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건넨 기록이었다. Y. S에게. 너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였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 곧 내 인생이야. 잘 살아줘. 마이너스 정우. 윤서는 파일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다시 손님을 맞이했다. 과거는 윤서를 만든 재료였다. 하지만 미래는 윤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였다. 커피 향이 번지는 새벽, 윤서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잔을 건넸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윤서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다.